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이처럼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나는 결코 목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쓰기 능력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언어로, 글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또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 적어라, 제가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목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읽고 사람을 읽고 이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배의 예전이나 어떤 신방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전해지기보다는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글쓰기가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죠. 메시지만큼이나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나 인격, 영성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글을 아무리 잘 써도 메시지 자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설교가 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그렇게 드러나고 이런 욕구에서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할 책이 글쓰기와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 글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조금은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종영준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소설만세라는 책인데, 민음사의 한 월간지에서 이렇게 쭉 연재됐다가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소설만세라는 책으로 이렇게 엮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라딘에서 리뷰를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직업으로서 소설가가 쓴 산문에 대하여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제가 그 글에 공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를 소설로 대하는 것과 이런 조금 개인적인 사생활이 묻어있는 사적인 그린 좀 에세이를 대하는 것과 에세이 같은 글로 대하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소설만세에서도 플래너리 오코너의 소설을 읽고 드는 그 작가에 대한 생각과 플래너리 오코너의 기도일기라는 좀 사적인 마음이 담긴 글을 읽었을 때 소설을 통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작가에 대한 어떤 예상, 어떤 생각들이 작가에 대한 인상과 예상이 크게 달랐다는 글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설가로서의 작품을 대하는 것과 이런 에세이로 작가를 대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또 작가를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소설가가 쓴 산문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평가는 이 소설만세에 딱 적합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종영준 작가님을 잘 알고 있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종영준 작가의 첫째 딸과 저희 첫째 딸이 둘이 동갑에다가 서로 절친이에요. 저희 아내와 작가님의 아내분과도 친하고, 첫 소설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프롬토니어, 아빠는 7살 때 안 힘들었어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선능상책, 이런 작품들을 제가 쭉 읽어왔었고, 청년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했었고,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특강을 해주신 적도 있었어요. 소설만세 이거는 그냥 에세이인 거고, 정말 종영준 작가의 책은 믿고 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청년들이 문학을 잘 안 읽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문학을 조금만 좀 관심 있고 좋아하면은 종영준 작가를 물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이제 서울예대 문창과의 교수님으로 또 재직하고 있고, 또 황순원 문학상도 받았고, 또 이상문학상, 젊은 작가상도 여러 번 받았고, 정말 젊고 위트 있고 재미있고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고 또 작품성을 인정받고, 이 정도 실력이면 남다른 천재성과 뭐 관찰력, 문장력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작가이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경우 7살 때부터 단편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천재성이 있었다는 거죠. 정영준 작가도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영감이 팍팍 떠오르고 글 쓰는 일이 남들보다는 더 쉽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소설만세를 읽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공감이 많이 되고, 이런 분들도 더 나은 소설,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진통을 앓고 이런 두려움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영준 작가의 작품에는 말을 더듬는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 단편집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떠떠떠떠도 그렇고, 내가 말하고 있자라는 작품에서도 말을 더듬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죠. 여기에는 작가 자신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말더듬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언어를 밖으로 쉽게 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냥 쉽게 입 밖으로 나왔으면 흩어져 버릴 만한 언어들이지만 숙성되고 머물러서 지금의 멋진 문장들과 글들의 어떤 무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이 어떻게 작품으로 이렇게 소설화되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호구이든지 아니면 이런 에세이든지 글을 쓴다는 것은 어찌됐든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글을 남에게 판단받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궁금했거든요. 과연 소설로 이렇게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영준 작가는 더군다나 자녀가 셋이에요. 생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소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강의를 막 전국을 뛰어다니고, 그래서 막 그런데 옮겨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오고 가는 그런 길에서 지하철에서 글을 쓰고 열차에서 글을 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인으로서 보면 참 짠한 이야기인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시절에 정영준 작가를 저희가 만났었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시절의 그런 불확실성과 그런 짠한 이야기도 정영준 작가답게 유쾌하게 또 이렇게 담담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영준 작가의 좋은 점이 진짜 좀 털털해요. 꾸밈이 없고, 그래서 작가라고 교수라고 해서 권위적이거나 너네가 내 작품의 의미를 알아? 가치를 알아? 너네가 문학을 알아? 뭐 이런 남을 무시하는 태도도 일도 없고, 만나면 되게 재미있어요. 오히려 만나면 제가 좀 목사라고 해서 좀 괜히 뻣뻣하게 굴지 않았나 이런 미안함도 조금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에게 문화란 무엇인가? 예술가에게 예술이란 무엇인가? 역사가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대답이 그때그때 다르고 살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평생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한데, 정영준 작가 역시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가로서 정말 쉽지 않은 질문에 지금까지의 나름의 정의와 생각들, 그리고 소설에 대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좋은 책이고,
이 책을 읽으면 더욱더 뭔가를 읽고 싶거나 아니면 자판기를 두들겨서 뭔가를 쓰고 싶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 만세, 조명준 만세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